서울 동부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8평짜리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몸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노년의 불면증이라는 선물 덕분이죠. 오늘따라 유독 관절통이 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가을비가 내릴 것 같은 회색빛이었어요. 낡은 벽시계를 보니 오전 5시였습니다. 벌써 그 사람이 떠난 지 꼭 5년이 되었네요. 결혼 45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까지도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낯선 남자가 우리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광택 나는 검은색 구두와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자신을 채권 추심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배우자 되십니까?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채무 관련 서류입니다. 총 채무액은 1억 3천만 원이고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환 계획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1억이라는 숫자만 들렸어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그런 큰 빚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침통한 얼굴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직장에서 바쁘다는 아들은 주말에 와서 살펴보겠다 했지만 그 순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류를 들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실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은퇴 후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하고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연이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고 또 받았어요. 어쩌면 제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70살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는 국민연금 월 45만 원과 기초연금 20만 원, 그리고 남편이 물려준 빚뿐이었어요. 재산이라곤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은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끊겼고 퇴직금은 이미 오래전에 써버린 상태였어요. 아들이 주말에 와서 상황을 살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빚 대부분이 보증인 없는 개인 대출이니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는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지 한 장 한 장에 우리의 추억이 배어 있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고 적은 목돈을 챙겨 지금의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의 빚은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해결했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기만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겨우 월세와 공과금을 내는 정도였기에 남은 적금을 하나씩 깨어 생활비로 썼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푸석한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 주름진 얼굴. 그런데 문득 그 얼굴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죠. 엄마도 할 수 있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곳에서는 인사 담당자의 미안한 표정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월 27만 원을 받고 한 달에 30시간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순희님, 요즘 어르신들 중에 솜씨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뭐 잘하시는 거 있으세요? 복지사 선생님의 질문에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평생 주부로 살면서 특별한 기술을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음식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 집 김치는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복지사 선생님은 반색하셨습니다. 그거 좋네요. 마침 우리 복지관에서 실버 푸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어린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 주방에서 젊은 주부들과 청소년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계절별 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수업 방식도 익숙해지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제 김장김치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배추를 절이는 데 사용하는 천일염의 양부터 물을 채 썰 때의 두께까지 5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 제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젓갈 비율이었습니다. 새우젓과 멸치젓을 특별한 비율로 섞으면 감칠맛이 2배가 되거든요. 순희 선생님,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젊은 주부가 물었을 때 저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어머니. 그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지. 어머니는 항상 음식은 정성이다라고 하셨어. 재료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대. 그렇게 복지관에서 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한 젊은 주부가 자신의 카페에서 반찬을 함께 판매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매주 2번 카페 한쪽에서 제 반찬을 판매했어요. 깻잎 장아찌, 양념 고추장아찌, 된장 고추장. 모두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팔렸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 깻잎 장아찌는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요즘은 이런 걸 어디서 먹을 수 있겠어요? 손님들의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어느새 제 반찬은 할매의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단골이 생겼고 월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복지관 일자리 월급에 반찬 판매 수익까지 더해지니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제 반찬 코너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김순희 여사님 맞으세요? 5년 전에 제가 채권 출심으로 찾아갔던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놀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그 일 이후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다가 우연히 여사님을 뵙게 되었네요. 그는 자신이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그는 제 반찬을 거의 다 사갔고 이후로도 종종 찾아와 반찬을 사갔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반찬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카페 주인인 젊은 주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순희 어머님, 요즘 유튜브라고 아세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요리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웃기만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네가 무슨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냐며요. 하지만 그 젊은 주부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영상은 제 시그니처 메뉴인 김치 담그는 법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고 촬영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주부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어머님,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차 상황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제 영상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우리 할머니가 생각난다. 요즘 이런 정성 들인 음식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할머니 더 많은 레시피 알려주세요. 같은 격려의 말들이 많았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영상을 찍었습니다. 된장 담그기, 고추장 만들기, 절기마다 먹는 계절 음식들. 모두 제가 평생 해온 것들이었기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하면 되었죠. 할매의 정성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알리는 채널로 인정받아 한국 전통 음식 관련 행사에도 초대받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도 제법 되어서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버 푸드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방송 출연 후 반응은 더 뜨거웠고 지역을 넘어 전국 방송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사망과 갑작스러운 빚으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네요. 75세가 되던 해 저는 자서전 출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책은 할매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적지 않은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77세, 7년 전 남편이 떠나고 빚더미에 앉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 가족을 만나 외식도 하고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요. 가끔 옛 동네를 지나다닐 때면 예전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제 인생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현미밥과 된장국 계절 나물로 아침을 먹어요.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방송 출연을 위해 외출합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요즘 연예인 같다고 농담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에요. 제 반찬 사업은 이제 작은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5분과 함께 일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할매의 정성을 담아 한 병 한 병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제가 만든 전통 발효식품들이에요. 장독대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판매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방식 그대로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그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지혜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 된장을 맛본 한 젊은 셰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유명 셰프였어요. 할머니, 이 된장 정말 대단해요. 지금 시중에서 찾기 힘든 깊은 맛이 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에도 제 장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 변화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도 컸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는 원망도 했고 분노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큰 빚을 숨겼는지, 왜 마지막까지 털어놓지 않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힘들었겠지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도 손주들도 다 잘 지내.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이해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빚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가 저를 밖으로 나오게 했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열정을 깨웠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창업 특강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한 할머니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순희 선생님, 저는 벌써 73인데 저한테도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저도 70살에 모든 걸 잃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능력을 키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특강이 끝나고 나올 때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평생 손뜨개를 했거든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손뜨개에 관심이 많대요.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수업도 해보세요. 분명 당신만의 길이 열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귀가 조금 어두워진 탓에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바람의 감촉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길가의 은행나무가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란 은행 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황금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나무와 같은 게 아닐까? 봄에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생기 있는 푸른 잎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저의 가을은 지금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내일 촬영할 유튜브 영상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엔 제철 무로 담근 동치미를 소개하려고 해요. 설이 맞은 무가 들어간 시원한 동치미는 겨울철 별미죠.
저희 어머니는 동치미를 담글 때 항상 배를 조금 넣으셨어요. 그래야 더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난다고 하셨죠. 사실 제가 요리 비법을 공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지혜가 저와 함께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음식 솜씨, 그리고 제가 평생 경험으로 익힌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7년 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밝은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푸드 크리에이터라는 명함도 있고 전통 음식 전문가라는 호칭도 생겼습니다. 모든 슬픔과 역경에는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제게는 남편의 죽음과 빚이 인생의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위기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 내일은 동치미 영상을 촬영하고 오후에는 출판사 미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할매의 부엌 이야기로 음식에 얽힌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한 레시피 한 에피소드씩 제 삶을 풀어내려고 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다루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손자가 가르쳐준 대로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 댓글도 직접 확인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김치를 함께 담갔어요. 서로 어색했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감사해요. 75세에 창업하신 할머니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60대인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손녀가 남긴 메시지도 있었어요. 할머니 대학 동아리에서 할머니 유튜브 영상 보여줬더니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 같이 콘텐츠 기획해요. 손녀 민지는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하고 있어요. 가끔 제 촬영을 도와주는데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줍니다. 손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소중해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 충분히 쉬어야 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항상 감사함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동치미 영상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철 무화배 그리고 양념들을 구입했어요. 요즘은 유튜브 수익 덕분에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저를 알아보는 상인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순이 할머니 오늘은 뭐 찍으세요? 이 무 좀 보세요.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할머니 지난번 고추장 영상 봤어요. 정말 맛있게 담그시더라고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직도 어색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면서 집 안에서만 인정받던 제 솜씨가 이제는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에요. 재료를 모두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와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손녀가 만들어준 간이 스튜디오가 있어서 조명과 카메라 세팅이 훨씬 편해졌어요.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매의 정성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별미 시원한 동치미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워진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수천, 수만 명이 보는 영상 속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치미를 담그며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곁들여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주시던 겨울 아침, 그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했는지. 그런 소소한 추억이 시청자들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된다고 해요. 촬영을 마치고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책 할매의 부엌 이야기에 대한 미팅이었어요. 편집자는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순희 작가님 첫 책이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인생 2막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이번 책은 음식에 얽힌 추억을 더 깊이 다루면 좋겠어요. 편집자의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이렇게 책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놀라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70살, 그것도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음 주 프로그램 촬영 일정을 조율하는 메시지였어요. 이제는 이런 연락을 받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내일 일정을 정리했어요. 오전에는 복지관 수업, 오후에는 반찬가게 점검, 그리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저녁 식사. 은퇴 후 한가할 줄 알았던 노년이 이렇게 바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어요. 우연히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젊은 셰프가 전통 장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할매의 정성으로 유명해진 김순희 할머니의 된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3년 이상 숙성된 전통 방식 그대로의 된장은 우리가 잊고 있던 깊은 맛을 되살려주죠. TV에서 제 이름이 나오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에 대한 원망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제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 충분히 쉬어야 해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한 달 후 제 두 번째 책 할매의 부엌 이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복지관 선생님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팬들, 그리고 물론 아들 가족도 왔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70살에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날 저녁 책 사인회를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순희 선생님, 저는 83살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평생 취미로 해온 한복 만들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지금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제가 만든 음식은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할매의 정성은 구독자 30만 명을 넘겼고, 출간한 2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70대, 80대에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옵니다. 제 나이에 여행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다니려고 노력해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들은 가끔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쉬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아들아,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70년 동안 준비해온 인생을 이제야 살고 있는 것 같아. 걱정 말고 지켜봐 주렴. 얼마 전에는 제가 오래전에 상속 포기했던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었지만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채권 출심 회사에 연락해서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정리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꿈은 실버 푸드 아카데미를 여는 것입니다. 저처럼 요리 솜씨가 좋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 꿈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70대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니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 나이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도 도전에도 성장에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요. 제 인생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의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언제든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빚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특별한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인생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황금빛 가을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곧 일출이 시작될 테지요. 창문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